편지가 있고 전자문서가 있는데 전자문서로 쓸 때는 사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공인증서하고 이걸 전자서명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공인증서는 미리 등록을 해놓고 나서 비밀번호 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미리 등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걸 전자문서 이용신고라고 하고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적어두시면 돼요. 전자서명을 위해서는 사전에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했어야 된다. 고유번호 주소는 아까 있습니다. 이거 안 하면 반려사유. 그 다음에 서명, 전자서명은 기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험 문제는 나오진 않는데 전자서명을 안 하면 제출 자체가 안 돼요. 그 다음 프로세스가 아예 안 넘어가요. 반려구, 자시구가 아니고. 제출, 직접 갖다 내는 거, 우편으로 내는 거, 온라인으로 내는 거. 우편으로 내면은 우체국 접수율을 접수율로 봐준다는 거. 다만 국제출원 파트 1, 파트 1, 파트 3 잘 구분했어요. 파트 1만입니다. 파트 1 서류, 그 다음에 등록신청 서류, 특허본부에 서리포초, 서리변소초 하던 거. 그것은 우편으로 제출한다 하더라도 특허청 접수일을 접수일로 본다. 온라인은 접수번호 확인할 수 있는 때 팝업창 뜬다고 했습니다. 그때 또 전송 과정에서 뻥 났으면 무조건 특허청 기준. 송달은 직접 우편, 온라인, 공시. 네, 우편은 정당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면 보낸 날에 받은 것으로 간주. 우체국에 시험 물총 쏘고 그런 거 예시드렸었죠. 그 다음에 제외자가 특허 관리인 존재하지만 항공등기 우편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보낸 날에 받은 것으로 간주. 온라인은 확인한 때 이게 내 메일처럼 오면 메일 클릭하면은 또 그 공인증서 로그인하라고 합니다. 그 로그인을 하면 그게 확인한 때가 돼요. 그 시점이 받은 때가 되고, 공시는 올리고 2주 다음 날, 똑같은 사람한테 또 올릴 때는 올리고 다음 날, 2주 다음 날, 올리고 다음 날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6번) 서류의 제출 및 송달. 1절 서류의 제출, 직접 또는 우편 제출. 그리고 온라인 분들 양해를 하나 구하자면 지금은 프린트물로 진행하고 있어서 지금 이 무료 특강을 기본서로 보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기본서하고 프린트가 약간 페이지가 어긋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부러 프린트로 보는 시점에서는 페이지 수를 언급하고 있지 않은데, 다만 제가 수업 시간에 다음 페이지 이런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실제 기본서 책에 쓰는 다음 페이지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조금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아마 다음 시간 정도면은 책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책으로 되면은 다시 페이지 수 언급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그 전까지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접 또는 우편 제출. 1번 도달주의 원칙 넘어가고 2번 우편 제출 예외. 두 번째 줄 우체국에 제출한 날을 밑에 줄 도달한 것으로 본다. 우체국 접수일을 특허청 접수일로 봐준다. 그 다음에 3번 우편 제출의 예외. 방가로 1번 첫 번째 줄 등록 신청 서류와 그 옆에 거 국제 출원에 관한 서류. 근데 이 국제 출원에 관한 서류는 파트 1 서류입니다. 파트 3 아니고요. 이거는 우편을 제출하는 경우는 특허청에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온라인 제출. 1번 전자문서 효력 및 제출 효력 발생 시기. 방가로 1번 넘어가고 방가로 2번 넘어가고 방가로 3번 두 번째 줄 전자문서를 정보통신망에 수출한 경우는 밑에 줄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때, 그 다음 그 밑에 줄 접수용 전산정보 처리 조직이 파일에 기록된 내용. 이게 뻥 났을 때 특허청 서버 기준이다 그 소리죠.
그 다음에 방가로 4번 이거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 전산 장애, 이게 그 프로그램 장애. 이거는 문제 풀 때 특허청장님이 사전에 공지했냐 아니냐로 가는 거예요. 그 팝업창으로 띄워놓거든요. 몇 월 며칠. 이게 예시가 제가 기본 강의도 말씀드렸는데 작년 추석인가 서버 점검한다고 우리 서버 막을 거니까 온라인 전송 안 됩니다. 팝업창 떠났습니다. 그런 거는 사전에 공지한 거기 때문에 그럴 땐 무조건 여기 특허청에 직접 갖다 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특허 사무실들이 여기 있거든요. 불의의 순간에 직접 갖다 내기 가까우니까 여기 특허청 서울사무소. 아니면 우편을 제출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고. 근데 사전에 공지하지 아니한 서버장으로 인해서 제출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봐줍니다. 그게 서버장에 제거된 다음 날에 다시 낼 수가 있어요. 이 문제. 공지했냐 아니냐에 따라서 공지하지 않았으면 서버장에 제거된 날에 다음 날에 다시 제출해도 괜찮다. 방가로 4번. 첫 번째 줄, 전부 통신망의 장애로 인해서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는 그 다음 줄, 장애가 제거된 날에 다음 날에 기한이 도래된 것으로 봐준다가 다음 날에 다시 내도 괜찮다 이 소리고. 그 옆에 단, 밑에 줄, 특허청장님이 사전에 공지한 경우는 장애로 보지 않고 있다. 이 경우는 무조건 우체국 갖다 내거나 여기 특허청 갖다 내야 돼요. 괄호 2번, 전자문서 이용신고. 첫 번째 줄, 전자문서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미리 그 옆에 전자문서 이용신고해야 된다. 2절, 서류의 송달, 교부 송달, 효력 발생 시기. 넘어가고 2번, 직접 또는 우편 송달. 방가로 2번, 첫 번째 줄 끝에 송달받을 자가 정당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면 끝에 발송한 날에 송달하는 것으로 간주. 그 다음에 3번 온라인 송달. 방가로 2번 첫 번째 줄 끝에 서류를 확인한 때 밑에 줄 발송용 전산정보 처리 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 이거 뻥 났을 때는 특허청 기준. 아까는 접수용이고 여기는 발송용이고 뭐 그 서버 나눠져 있다는 소리예요. 특허청에. 그 다음에 공지송달. 괄호 2번 효력 발생 시기. 첫 번째 줄 2주일 지나면 효력 발생. 그 옆에 같은 당사자에 대해서는 올린 날 다른 날에 효력 발생. 이게 2주 지나고 다음 날, 올리고 다음 날. 2주 다음 날, 올리고 다음 날. 그리고 밑에 관련 문제 제외자 송달. 첫 번째 줄 제외자가 특허관리 있으면 특허관리한테 송달하고 특허관리 없으면 항공등기우편으로 직접 발송하되 항공등기우편으로 보내게 되면 발송일에 송달 간주. 다음 내용 요약 간단히 읽어보시면 되고요. 내용 요약 다 끝나면 끝에 표 있습니다. 표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7번 수수료. 이거 저 무조건 내년에 나옵니다. 시험에 나와요. 수수료는 반드시 나와요. 그 아까 특이 취급이랑 그 다음에 이거 반환 사유, 그 다음에 부당 감면, 요거 무조건 시험 문제 나와요. 특이 사유는 아까 했던 거 그겁니다. 그 제3자가 심사 청구하고 출원일 명수 보정을 통해서 청구항수 늘렸을 때 심사 청구료 안 내면 보정 절차가 무효된다. 그거. 그게 82조 2항인가요? 82조 2항이죠. 이거는 그냥 심심하면 이제 나올 때가 되는데 그거 말고 이거 무조건 나옵니다. 반환은 사유하고 절차 외우시면 됩니다. 사유, 잘못 납부한 거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이거 나와. 출원 후 1개월 이내 취합 포기. 출원하자마자 이렇게 금방 취합 포기하면 출원료하고 우선권 주장 신청료 돌려줍니다. 우선권 주장 신청료도 주거든요. 다만 예외 있어요. 분할, 분리, 변경, 우선 심사된 거는 안 됩니다.
요즘 정당 권리자가 빠져있는데 정당 권리자는 실무에서 써먹질 않다 보니까 합리적으로 규정 안 했다고 했습니다. 넘어가세요. 분할, 분리, 변경, 특히나 분리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개월 이내라 할지라도 일을 다 했을 수 있어요. 이거 참고로 반환해 주는 사유는 아직 우리 일 안 했으니까 돌려줄게. 수수료는 일에 대한 반대급부인데 일 안 했으니까 양심적으로 돌려줄게 이 취지입니다. 근데 얘들은 빨리빨리 일을 하다 보니까 일 했으니까 못 돌려줘 이런 취지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심사 전에 취합 보기. 얘는 심사 청구료 돌려주고 얘는 출원료, 우선권 주장 신청료, 얘는 심사 청구료. 그리고 이거 심사 후 예고 통지 기간 내 취합 보기. 이런 3분의 1 돌려줍니다. 야, 우리 일 조금만 했으니까 나머지 돌려줄게. 이렇게. 이거 심사가 대표적인 게 저거 있어요. 36조 6항 협의명령. 동일자 동일 발명이면 니들끼리 협의해서 하나 픽해와 그거고요. 그 다음 거절료 통지. 이게 메인. 예고 통지도 협의명령에 따른 지정기간, 거절 통지에 따른 지정기간. 이건 무조건 시험죠. 여기까지가 출원과 심사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심판 관련된 거. 심판이 심리종결하고 심결하는 게 제일 메인 업무입니다. 그거 안 하면 돈을 많이 돌려줘요. 그래서 첫 번째, 거불심에서 심사관님 거절결정 잘못해서 거절결정 취소해. 그럼 심사관님의 잘못된 판단으로 너가 구태여 쓸데없는 거불심했구나. 다 돌려줄게. 일을 했는데도 다 돌려줄게. 거불심에서 거절결정 취소했을 때 이거 심판 청구료 전에. 그다음에 이거 말고 심리종결과 심결 이 라인을 하지 않고 끝났을 때 이러면 2분의 1 돌려줘요. 이게 심판 청구료하고 참가료, 참가도 마찬가지거든. 요 라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수료 관한. 저거는 저 내용 요약 제일 뒤에 표에 있어요. 내용 요약 끝에 표. 표에서 반환, 잘못 납부된 수수료, 그 다음에 출원 후 1개월 이내 취합 포기 시 출원료 우선권 주장 신청료, 다만 괄호에 분할, 분리, 변경, 우선 심사 제외. 그리고 이거 온라인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에 한해서 죄송한데 프린트에는 분리가 빠져 있는데 책에는 분리 들어가 있어요. 표에 분할 옆에 분리가 없잖아요. 책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죠. 분할, 분리, 변경, 우선 심사 신청, 우선 심사 결정된 거 제외. 그 다음에 심사 결과 통지 전 심사 청구료, 그리고 심사 결과 통지 후 지정 기간 내 취합 포기 3분의 1, 그리고 거불심에서 거절 결정 취소되면 전액. 그 다음에 심리 종결에서 심결 거치기 전, 그게 각하 결정이 되거나 심리 종결 전에 취하면 반. 그 다음에 심리 종결 전에 참가가 취하되거나 거부되면 반. 이 라인들이 심리 종결하고 심결을 못 받으면은 절반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비싼 노동이니까. 외우세요. 절차는 통지하고요. 3년 안에 계좌번호 줘야 됩니다. 그게 반환 청구라고 합니다. 그 절차가 신청 절차인지 청구 절차인지는 구분해서 외울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막 신청이라고 실무에서 얘기하는 것도 법조문에 청구라고 되고 완전 난장판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외울 필요 없어요. 3년 이내 반환 신청하면은 얘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당감면 제재. 걸리면 곱하기 2배 뺏어가고, 그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인데 일정 기간이 이거 제가 서브지벤간 넣어놨는데 1년이에요. 1년 동안 진정한 감면 사유 있어도 계속 감면 혜택 주질 않습니다. 그냥 일정 기간이라고 외우셔도 되고
써보지는 제가 1년이라고 또 정리를 해놓는데 나중에 써보지 보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특강에서. 이렇게 다시 책 정리하면 7번 수수료, 1번 1절 납부, 수수료 납부, 의인 한번 읽어보시고 흥결수칙을 아까 했고요. 3번 관련 문제 아까 했습니다. 2절 감면 면제 대상, 면제 첫 번째 줄 국가에 속하는 출원, 국가가 특허권자인 거 옆에 전액 면제, 제가 환경부 대리했다고 했었죠. 이건 공짜. 그 다음 밑에 줄 심사관 무효심판, 무효심판이 특허무효, 정정무효, 전속무효가 있는데 이 무효 라인들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님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심사관님이 하는 것은 공짜예요. 그래서 국가가 하는 거, 심사관님이 하는 거. 심사관님도 사실 국가 소속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공짜. 감면, 이거는 외울 필요 없다고 봐요. 감면은 경제적 약자들인데 대기업 빼고 다 감면해 줍니다. 그래서 막 그런 얘기 많았었거든, 몇 년 전에. 뭐 대기업이 죄인이냐, 뭐 그런 얘기 있었는데 그런 느낌 들어가 있어요. 대기업 빼고 웬만한 사회들 다 감면해 줘요. 경제적 약자 감면. 그다음 그 밑에 이거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옵니다. 부당 감면 제재.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사기쳐갖고 감면받은 경우입니다. 그때는 두 번째 줄, 2배액을 징수하고 제가 기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하고 3이라는 숫자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거 바꿔치기에서 틀린 점 무조건 나올 겁니다. 3배액 하면 틀린 점 찾아냈어요. 참고로 3배액이 하나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128조 8항. 손해배상이 증액할 때는 3배까지였었거든요. 2배액 징수하고 일정 기간 동안 제한. 이거 나오면 주는 조문특강에서는 1년짜리도 볼 건데 일정 기간 제한. 그 다음에 반환. 첫 번째 줄 잘못 납부, 그 옆에 1개월 이내 출원 취하 포기, 밑에 줄 심사 결과 통지 전 출원 취하 포기, 그 밑에 줄 심사 결과 통지 후 지정 기간 내 출원 취하 포기, 그 옆에 거절결정 불복 심판 거절결정 취소, 그 옆에 본안 신결. 본안 신결이 아까 말씀드린 심리 종결하고 심결받는 라인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받지 않은 경우. 본안 신결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거 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나? 죄송한데 이렇게 잡아주세요. 사실 신결 중엔 각하 신결도 있잖아요. 각하 신결은 본안 신결을 하지 않거든요. 어쨌건 이게 제일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일 비싼 금액이라는 건데 이걸 안 했으면 절반 돌려준다는 거여서 거기 본안 신결 하지 말고 신결을 받기 전에 심판 절차 없어지거나 참가 절차 없어졌을 때 그렇게 해주세요. 심판 절차 없어지는 게 각하 결정 또는 취하고요. 참가 없어지는 게 참가 거부나 취하예요. 요 전에 없어지면 절반.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심리 종결 전에 없어지면 절반 이렇게 해도 돼요. 절차. 첫 번째 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며 두 번째 줄 통지받는 3년 이내 반환 청구가 있을 때 반환. 우리 특허법은 다 단기짜리라고 했습니다. 다 3년짜리입니다. 내용 요약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안 심결서에서 본안 지워주시고 아까 표에서 정리했던 것처럼 표의 반환 사유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심판 청구서 각하 결정 또는 심리 종결 전 취하한 경우 이렇게 돼 있지. 죄송합니다. 본안 심결이 아니라 각하 심결할 때도 돈은 안 돌려줘요. 그래서 심리 종결 전에 끝난 경우 이렇게 외워주세요. 심리 종결 전에 끝난 경우. 마지막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8번 절차의 취하 포기. 이것도 싸그리 다 외울 내용들입니다. 이거 이제 조문특강에서 외우기 시작할 건데 취하는 시기 제한 있는 거 외우시고요. 취하 불가한 거 외워야 되고 취하 간주된 사유 외우면 됩니다. 포기는 포기 간주 사유 몇 개가 없어요. 외울 게 별로 없습니다. 무조건 취하에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취하는 소급 소멸, 포기는 장외 소멸인데 실무에서는 그게 그거니까 그냥 취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취하 불가, 이거 먼저 외울까? 심사 청구, 지임사 청구, 취하 불가. 심심하면 나와요. 나중에 기출문제 분석하면 보시겠지만
그 다음에 취하간주. 이게 요거 중복특허 우려. 기억나시나요? 기본 강의 때 거? 앞에 거 갖다 이어받는 게 변경 출원, 국내 우주, 분할 분리가 있습니다. 출원하고 나서 또 출원하는 거기 때문에 청구공학이 겹치면 중복특허될 우려가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옆으로 갈수록 청구공학이가 겹칠 의도하에 진행하는 절차라고 했어요. 그래서 옆으로 갈수록 금방 죽입니다. 변경 출원은 바로 원출원 죽이고요. 국내 우주 하면은 1년 3개월 있다 죽이고, 이건 죽이진 않아요. 분할 출원에서 겹치면은 36조 거절료 나오고요. 그 동일자에 동일반면 출원했다고. 분리 출원에서 겹치면은 36조 거절료뿐만 아니라 분리 출원 범위 위반입니다. 분리 출원 범위가 원 출원 거절일 땐 청구범위다 줄여야 되거든. 똑같이 내면은 안 돼. 그래서 여기선 거절 이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죽이는 것만 아주 취하시키는. 그 다음에 이거 특허제도에 협조하지 않았다. 특허제도의 특징은 심사와 공개인데 심사와 공개에 협조하지 않으면 특허권 주지 않겠다. 이 라인. 그게 5선부터 1년 2개월, 제3자 심사 청구 추진원에서 3개월, 또는 저기 했었죠 아까. 저기가 아니라 전 시간에 했네. 플러스 30일 라인들. 거기까지 그 번역문, 그 다음에 전문 보정, 정식 명세서. 그거 안 내면 취하간주. 그리고 이거 심사관님, 심판관님 절차 편의. 이것도 맨날 시험 문제 나와. 번역 2 이상 냈을 때, 명세도면 보정이나 오역 정정 2 이상 했을 때, 특허 무효, 특허 취소, 정정 무효에서 정정 청구할 수 있죠? 정정 청구 2 이상 했을 때. 다만 얘 같은 경우 조심하세요. 얘는 최초 고통, 최후 고통, 고통에 따른 지정 기간 내에 2회 이상 했을 때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때 마지막 걸로만 유효. 마지막 것 전에는 처음부터 어떤 것으로 취하간주한다. 기본서 보면 의, 필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이런 건 2차 답안지에 쓰는 거니까 취하보기 절차 한번 보시면 되고요. 법률에 따른 취하보기, 거기 각주 111번 외우고, 각주 112번 외우고. 각주 112번은 뭐냐면 저 등록 특허료 있죠, 특허료. 특허료 미납하면 출원 포기 간주합니다. 출원 포기 간주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저거 기억나시나요? 특허료 납부 시기가 1, 2, 4, 3잖아요. 1, 2, 4, 3. 그중에 등록료가 1이 3개월, 특허점 받는 3개월, 2가 추납기간 6개월, 4가 보정기간 1개월, 투 또는 포중 늦은 날까지 돈 안 내면 출원 포기 간주.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포기 간주. 그러다가 3가 추후 보완 2개월 1년. 1, 2, 4, 3. 그 다음에 취하 간주가 111번이 좋은 번호 써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런 겁니다. 기본서에서는 그냥 간략하게 좋은 번호로 압축 요약해놨고, 조문특강용 서브집에는 이걸 하나하나 단어로 풀이해놨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서브집이 더 보기 편할 수도 있는데, 거기 뭐 PCT 내용도까지 정리해놔서 뭐가 많습니다. 그다음 관련 문제, 청구항불 취하 포기. 출원 단계에서는 특허료 납부 시 청구항불 포기할 수 있다. 그리고 표 외우세요. 거기 취하 시기 제한. 국내 우선권 주장 같은 경우는 선출원 죽기 전까지만 국내 우주 취하할 수 있습니다. 1년 3개월. 그다음 다음 페이지. 정정 청구 취한을 저거 외워야 돼. 우리 파트 7에서 다시 할 건데, 정정 청구 기간, 정정 청구 보존 기간, 정정 청구 취하 기간, 이거 다 외워야 되거든요. 나중에 또 할게요.
그 다음에 특허 취소 취하 시기 제한. 이거 파트 7에서 했었죠. 그거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취하 불가 심사 청구, 심사 청구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취하 간주, 중국 특허 쟁점, 변경 출원, 국내 출원 시 그리고 특허제도 협조, 그러니까 심사 공개 협조, 청구인 위기제 이게 임시명사서, 국어원형 미제출 이게 외고 출원. 그 다음에 하나 더 심사 청구 안 한 경우. 여기에 심사 청구하는 경우. 그리고 밑에 심사관인, 심판관인 편의쟁점, 번역문 여러 번 낸 경우 오역 정정과 보정은 조심하세요. 최초 거주를 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 최후 거주를 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을 여러 번 낸 경우만 맨 마지막 걸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정 청구 여러 번 했을 때 맨 마지막 걸로. 국내 우주는 나중에 하고 포기 간주는 아까 했고요. 청구항별 출원은 등록료 납부 시에만 포기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그 취하 시기 제한에서 심판 관련된 건 파트 7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일단 심판 빼고 나머지만 외워두시죠. 취하 시기 제한, 취하 간주, 취하 불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게 파트 1 절차 총칙 전부였습니다. 복습 겸 내용 정리 겸 기본서 한번 정리해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 강의는 제 기본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에 한해서 기본서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는 거여서 상세 내용보다는 기본 강의를 요약 압축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제 기본 강의를 듣지 않았으면 따라오시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강의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남은 파트들도 이런 식으로 조응 위주로 정리를 해드릴 거고 판례는 상세한 소개까지는 가지 않고요. 개념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은 간단간단 언급만 할 겁니다. 오늘은 아예 판례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요. 다음 시간에 출원 절차부터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기 부탁드릴게요.